K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오늘 정부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후속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대량 살상 무기 실험과 미사일 발사 때문인데요. 당장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은 상처가 아물기 전에 다시 베이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개성, 고려의 도읍이자 국제적 상업도시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개성은 소통과 교류의 상징이었는데요. 현실 속 개성은 다릅니다. 단절과 긴장의 남북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개성이 옛 명성과 이름을 찾는 날 손꼽아 기다려보면서 2016년 2월 11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내일 아침 경제신문을 미리 만날 수 있는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미국 금리 괜히 올린 걸까요? 금리 인상이 불투명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R&D,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인데 우리나라가 중국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흑수저, 금수저 논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 늦출 수 있음. 들어보면 늦출 수 있다가 아니라 올리고 싶지 않다로 들리기도 하는데 네. 관련 내용 나왔죠? 네,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 하원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이 경제 지표가 실망스러우면 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이 지표를 보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건 원론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동안 이 금리 인상에 좀 무게 중심을 둬왔다는 점에서 이 기존 입장에 좀 변화가 생긴 겁니다. 실제로 옐런 의장은 미국 경제의 성장을 늦추고 또 이 금리 인상을 늦추게 할 글로벌 위험 요인이 있다. 또 이 필요하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한 걸음 뒤로 물러선 모양새 같긴 한데 여기에다가 지금 달러의 약세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15개월 만에 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전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이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95.94를 기록해서 작년 10월 21일 이후에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달러당 엔화 환율은 114엔을 기록해서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네. 옐런 의장의 발언과 함께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 달러와 강세에 제동이 좀 걸린 겁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좀 전망이 되면서 달러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엔화 가치는 좀 반대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한 아베 정부를 좀 입장에서는 좀 당혹해하는 좀 그런 사실입니다. 예, 돈을 많이 풀어서 좀 써라라고 했는데 돈이 귀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생산 유통부를 빼면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1%에 불과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도 지금 안심할 수 없네요. 네, 한국은행의 자료인데요. 지난해 재고의 성장 기여도가 1.1%포인트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공장에서 일단 생산된 제품은 소비가 되지 않아도 이 재고로 남더라도 이 경제 성장률이 좀 잡히게 되는데요. 네. 지난해 성장률이 2.6%였으니까 이 재고를 빼면 국내 경제가 1.5% 성장하는 데 그쳤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이 재고의 성장 기여도는 2010년 3.4%포인트 이후에 5년 만에 가장 높았는데요. 이 재고의 성장 기여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기업이 생산한 물건이 소비가 되지 않았고 이 생산에서 소비로 연결되는 경기 순환이 좀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청취자분들도 잘 모르셨을 겁니다. 공장에서 일단 만들어내기만 하면 재고가 쌓여도 그게 성장률로 잡혔었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재고가 절반 가까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앞으로 경제 성장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공장을 열심히 돌렸는데도 이 소비가 부진해서 재고가 쌓이면 이 기업들은 결국 생산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면 재고가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재고 증가로 생산이 줄면서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이 경기 회복을 좀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세계적인 경기 부진으로 수출도 계속 좋지가 않아서 이 재고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재고 자체도 경제 성장률이 잡혔다라는 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셨을 텐데 그 재고가 늘면 결국은 줄 수밖에 없다. 네. 참 걱정입니다. 자, R&D 투자, 결국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우리가 중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요. 네, 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인데요. 우리나라의 R&D 투자 총액이 723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중국이 3,687억 달러니까 5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 건데요. 네. 이 중국은 이번에 유럽연합도 따돌리면서 이 R&D 투자 전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네. 1위는 뭐 미국이 4,569억 달러로 좀 가장 많았는데 우리 돈으로 따지면 550조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 일본과 독일에 이어서 R&D 투자 순위에서 OECD 6위에 올랐는데요. 네. 특히 민간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 폭스바겐에 이어서 전 세계 기업 중에서 두 번째로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국내 기업으로 보면 LG전자가 46위, 현대자동차는 79위, 또 SK하이닉스가 98위를 각각 기록을 했습니다. 예, 5분의 1 중국과만 비교했을 땐 조금 걱정스러웠는데 그래도 뭐 세계적인 수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GDP 대비 좀 R&D 비율을 보면 좀 더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게 투자 비율이 4.29%였습니다. 네. 이게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건데 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 그만큼 R&D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그 일본이 그 2, 3위에 올랐는데 네. 그 핀란드와 스웨덴 등도 이 경제 규모 대비 R&D 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요. 이 중국은 이 GDP 대비 R&D 투자 비율 면에서도 2.05%를 기록하면서 유럽연합과의 격차를 더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100만 원 벌면 5만 원 정도는 이제 새로운 기술 개발에 쓰인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흑수저, 금수저, 은수저. 김춘동 기자님께서는 본인이 어떤 수저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수저나 은수저는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예, 대부분이 자신을 네. 흑수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직장인 1,365명을 대상으로 이른바 수저 계급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자신이 어떤 수저인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 이 직장인 65.2%가 흑수저에 가깝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금수저라는 응답은 0.9%에 그쳤고요. 33.8%는 이 금수저와 흑수저 사이에 은수저쯤 될 것 같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예, 저도 스스로 흑수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보시는 분들은 스탠레이스 수저 정도는 안 되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대부분의 직장인이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게 조금 놀라운데요. 네, 그 84.9%가 이 수저 계급론이 쓸쓸하긴 한데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렇게 좀 응답을 해서 네. 좀 엄연한 현실로 좀 보고 있었고요. 이 수저 계급론이 그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뿐이다. 이런 응답은 좀 15%에 그쳤습니다. 네. 다만 이 다행스러운 건 이 수저 계급론을 인정은 하면서도 이 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조금 더 많았는데요. 흑수저가 본인의 노력만으로 금수저를 능가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에 57.6%의 직장인이 어렵지만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예, 노력하면 금수저가 될 수 있다. 물론 또 흑수저, 금수저의 구분이 없어져야겠죠. 네. 자,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월급쟁이들이 월급을 모아서 서울의 아파트 전세집을 구하려면 7년이 걸린다고 나왔네요. 네, 그 리얼투데이가 국민은행의 주택 동향 조사를 분석했더니 지난해 말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3억 7,800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3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5,321만 원과 비교하면 7.1배에 달했습니다. 네. 이 도시근로자가 서울 아파트 전세집을 마련할 경우에 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7년 1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예, 그냥 7년을 모은 게 아니라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네. 오로지 모아야 7년 1개월 지나면 전세를 하나 구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네요. 네. 2014년 이후 전세값 급등 때문에 더 어려워진 거죠? 네, 그 2014년에 이 서울의 전세값 마련 기간이 6년 1개월이었으니까요. 1년 만에 무려 1년이나 더 늘어난 건데요. 이 국민은행이 평균 전세 가격 조사를 시작한 2011년에는 5년 4개월이었는데 이 기간이 좀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전세값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인데 실제로 2015년에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1년 전에 비해서 2.1%밖에 안 올랐는데 이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은 무려 18%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네, 소득의 9배, 10배 가까이가 이렇게 전세금이 올랐으니 사실 뭐 전세조차 구하기 어려운 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서울버스와 지하철 이용자 8년 만에 감소했다. 어려우면 오히려 대중교통 더 타실 것 같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그 서울시가 지난해 교통카드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 대중교통 이용자가 모두 39억 명을 기록해서 전년보다 오히려 좀 1억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루 이용자도 1,072만 명을 기록해서 전년보다 2.3%가 줄었고요. 이 대중교통 이용자가 줄어든 건 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이 감소 폭도 2004년에 이 대중교통 체제를 개편한 이후에 가장 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줄어들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해 월 메르스 사태 또 6월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 저유가 등이 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월별 감소폭을 봤더니 메르스 사태 직후인 지난해 6월과 7월 감소폭이 4%로 가장 컸습니다. 네. 이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인상된 2007년에도 이 대중교통 이용자가 좀 줄어든 적이 있었는데요. 2012년에는 요금이 좀 올랐지만 이용객 수는 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그 이용자가 가장 많은 지하철역에는 강남역이 1위 자리를 유지를 했습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와 경제뉴스 브리핑 만나셨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3시에 마감한 따뜻한 우리 증시 시황 알아봐야 되는데 따뜻하다는 말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머뭇했는데요. 증시 상황 많이 안 좋죠?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좀 압박받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연휴로 좀 쉬는 동안 글로벌 시장이 4일 동안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오늘 한 번에 전해진 하루였었는데요. 일본 시장의 급락, 또 오늘 홍콩 시장의 급락과 같이 이어지면서 그대로 흐름이 좀 이어졌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1861.54, 마이너스 56.25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647.69, 마이너스 33.62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양 시장에서 모두 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1,700억대 매도를 한 모습인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1,100억대 매도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양의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거래소 시장은 690억대 좀 방어 매수를 한 모습입니다만은 역시 코스닥 쪽에서는 1,300억대 매도를 하면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압박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와 IT 섹터주들의 좀 강한 조종이 이어졌고요. 거래소 시장은 유가에 민감한 섹터주들이 좀 급락을 보이고 금융주들까지 같이 급락을 보이면서 전방위적으로 좀 압박을 받았던 하루였었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중요 발표라든지 군사적 발표 같은 것들 할 때 보면 증시 마감되고 나서 하거든요. 증시에 악영향 줄까봐. 그런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사실 이 개성공단 문제가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과거의 평균적인 시장에 좀 이렇게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을 때는 사실 개성공단 문제라는 그런 것들이 그 일부 해당한 기업들에만 주가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친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문제라든지 개성공단 문제는 관련주들의 등락에만 과거에 좀 압박을 줬었는데요. 지금은 워낙 글로벌 증시의 급락과 함께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압박하는 또 하나의 좀 컨트롤 리스크로 많이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의 정부의 이제 좀 강경한 정책들,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북측에서 앞으로 나올 좀 대응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시장에서는 많이 좀 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예, 핑퐁 게임이 돼서 또 긴장이 높아지면 시장은 더 얼어붙을 것 같은데 조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일본 얘기하셨는데요. 연휴 내내 일본 증시 폭락 얘기 계속 나왔었거든요. 일본 정부의 노력과는 달리 엔화가 계속 강세입니다. 돈이 계속 귀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 유리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증시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동안 엔화가 약세로 계속 이어감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관련 기업들이 많이 약세를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IT 쪽도 그랬었고요. 자동차 쪽도 그랬었고요. 계속적으로 엔화 약세에 좀 압박을 받아왔었는데요. 올해 최근에 좀 엔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도 없지는 않았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묻혀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엔화 강세로 인한 수혜를 논하기 이전에 전체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았던 그런 모습인데요. 기업들로 본다라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환율이 장 초반에는 급락하다가 다시 후반에 강하게 좀 반등을 와서 다시 1,200원대 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수혜된다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만은 아마 좀 시장이 안정이 되면은 아마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따져서 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엔화의 강세로 인한 그런 리스크, 이런 부분들과 함께 유가 급락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시장에 좀 강하게 전해졌던 그런 모습입니다. 예, 위기가 복합적으로 찾아오니까 오히려 전체적인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오는 것 아닌가, 오히려 이런 걱정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어려운 경제 이야기, 상식도 높이고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는데요. 퀴즈 내드릴 시간이죠. 정답자에겐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이것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가량의 현금이 들어간다. 이게 다 미사일로 쓰인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조치입니다. 자, 적대 관계에 있는 외국에게 가하는 경제적인 압박을 얘기하는데요.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란이 과거 핵폭탄을 개발했다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이것을 받았고요. 지난해 핵개발 중단을 선언한 뒤 미국과 선진국들로부터 이것이 해제됐습니다. 네 글자입니다. 네, 경제가 들어가는 건 힌트로 이미 드렸고요. 자, 북한도 좀 빨리 이걸 풀어낼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답 보내주십시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2부 시작하는 지금 3시 27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정부가 북한 4차 핵실험 그리고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강수를 꺼냈습니다. 정부는 입주기업들 피해 최소화하겠다, 지원 대책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입주기업들은 60-70%가 도산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반발하고 있거든요. 자, 북한을 압박하기 이전에 지금 내부에서 논란도 큰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기업 지원 부장을 지냈습니다. 남북 관련 여러 현업에 종사하셨는데요. 카이스트의 김진양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신양입니다. 예. 자, 개성공단 관련해서 또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입주 기업인들도 봐 오셨을 텐데 보도가 나가고 있지만 현재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기업인분들은 참혹한 상황이죠. 당장 부도, 도산, 당장 클레임 들어오고 배상해야 되고 이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이내에 여러 많은 기업들이 당장 부도 도산 들어갈 겁니다. 한 달 이내에 다 도산하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예. 네네. 자, 경협 관련해서 이제 법적인 논란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실제로 이 분야에서 일을 하셨지만 정부와 네. 입주 기업 간에 이렇게 협의가 부족한가? 지금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대표는 군사작전하듯 중단을 통보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원래 이렇습니까? 참 가슴이 너무 답답한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들이 정부가 사전에 설명하고 하면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왜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야말로 아닌 밤중 홍도깨라고 어제 통보하고 어제 바로 이제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이거 기존에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손실이 물건 빼내오고 이런저런 것들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보기에 이미 전면 중단을 선포한 상황 속에서 간단치 않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개성공단 기업들은 대부분 이 하청 업체들입니다. OEM 업체들이죠. 네. 남측에 원청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봄, 여름 의류 봉제만 하더라도 봄, 여름 시즌, 가을, 겨울 시즌 따라 수십만 장씩 수십억씩 이렇게 계약을 맺고 생산을 해주는 상황인데 네. 이거 만약에 계약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당장 계약 이행 못하면은 원청업체들이 하청업체들이 이 OEM 업체들한테 개성공단 기업들한테 수십 배의
과징금 내지는 배상금을 물릴 텐데 네. 그런 손실들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야말로 뭐 정교수 위원님께서도 절벽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격이라고 표현했던데 직접 당사자들 기업 아니고서는 이거는 누구도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의 심정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이해 안 될 겁니다. 예. 이제 정부가 지난 2013년에도 개성공단 이제 가동 중단 사태가 있었지만 이 대북 압박 카드로 개성공단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개성공단 압박 같은 걸 하기에는 지금 너무 상황이 급박하지 않았나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 모르겠습니다. 이 뭐 핵 무기 시험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하지만 인공위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정부는 국가 권력은 평화의 안정적 관리가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목표입니다. 평화의 네. 안정적 관리.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역지사지. 우리가 나로호를 쏠 때 북측이 개성공단 중단했습니까? 정말 기업들이 말입니다. 오로지 정경 분리만 이야기하거든요. 개성공단에서 일 좀 하게 하자, 돈 좀 벌게 하자 이건데 기업들은 한마디만 딱 합니다. 그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된다라면 우리 동의한다. 북한에 대한 압박은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우리 기업들만 압박하는 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이 개성공단 정도의 인식도 없으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예, 개성공단 중단이 실질적인 북한의 압박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전혀 보십니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 근거는 어떻게 잡고 있으신 거죠? 지금 제가 어제 우리 정부 성명을 쭉 봤습니다. 네. 뭐 6천억 원이 뭐 들어갔고 정부와 민간 총 1조가 투자를 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숫자라는 것은 굉장히 공허한데 말입니다. 네. 지난 12년의 역사 속에서 이 정도 돈이 들어갔다고 해요. 네. 이렇게 계산하면 딱 됩니다. 2015년 기준으로 북측 근로자 1인당 한 달 월급이 얼마냐면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네. 연장, 야간, 특근 다 하고 한 달에 일요일, 4일 다 근무해도 15만 원 그 임금입니다. 15만 원. 네. 그중에 국가 시책금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정부가 무상교육이니 무상의료니 이런 데가 30% 떼면은 한 10만 원 정도 남습니다. 네네. 이 10만 원 가지고 북측 근로자가 4인 가족이 살아가야 됩니다. 네.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4인 가족이 1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돈도 안 주고 그러면은 어떻게 대량살상무기를 만든단 말입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이게 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전용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렇게 말도 안 생각하시는 되는 거죠? 소리죠. 네. 자, 어쨌든 지금 뭐 남북 관계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 보도를 나오고 있는데 자, 북한 같은 경우는 뭐 개성공단 인력 빼서 우리가 차라리 중국과 뭐 새로운 어떤 뭐 협의를 통해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거다. 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치면 사실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는 손을 떼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회는 개성공단을 북측 경제에 있어서 어떤 뭐 돌파구처럼 인식을 하는데 네. 실제로 북한 경제 전체로 보면 개성공단은 매우 미미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이 한 달에 15만 원을 그랬죠. 네. 현재 2015년 현재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대 중국 땅에는 북한 근로자들 전용 공단이 있습니다. 네. 단동에만도 우리가 파악한 게 2만 3만 명 이상이 집단적으로 가서 인력 송출해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네. 단동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들 한 달 임금이 개성공단의 4배 정도 됩니다. 4배. 한 60만 원 정도를 600, 그렇죠. 네. 정말 북측이 돈이 필요하면 말입니다. 정말 문 닫고 5만 4천 명 단동 쪽으로 중국 쪽으로 다 빼버리면 지난 10년간 벌었던 돈보다도 1, 2년이면은 중국에서 뺄 거예요. 네. 우리는 개성공단을 정말 너무 모릅니다. 왜 네. 개성공단을 북측이 하는지, 거기에 본질적 의미와 가치가 뭔지. 그렇다면은 지금 경제적인 면으로는 좀 미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상징적인 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예, 개성공단은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첫 삽을 뜨고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12, 3, 3선을 해왔는데 네. 2015년 기준으로 15만 원에 말입니다. 네. 최초에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북측하고 개성공단 근로자들 임금 가이드라인 협상할 때 네. 2003년 당시 협상할 때 우리 중국이나 동남아 쪽 나가가지고 북측 근로자들의 개성공단 최초 기본 임금을 200불 정도까지는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지하에 그 4분의 1 수준인 50불의 북측 근로자들 임금 정하자고 했던 것은 북측이었어요. 북측. 아. 이런 엄청난 사실도 모르고 어떻게 개성공단을 네. 돈으로만 본단 말입니까? 그런 거 아니다 말이죠. 자,
자, 북한 쪽은 오히려 경제적인 이득보다 뭐 여러 가지 남북의 통로로 보고 있다. 다른데 크죠. 예. 다른 게. 근데 그런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사실 지금 뭐 핵실험이라던가 이제 장거리 로켓 발사 전국에서 정부가 오히려 상징적이기 때문에 제재 혹은 상징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가한다 네. 이런 의미로 쓰는 거거든요. 저도 네.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정말 비좁다는 것도 압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자해 행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예요. 아, 평화에 대한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 우리 네. 기업들, 우리 경제에 대한 자해 행위, 안보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말 안보 군사적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개성공단이라는 그 저 땅에는 옛날에 기존의 그 지역에는 개성공단 부지에는 네네. 북측의 1개 기갑사단, 1개 보병사단, 1개 포병연대 이 엄청난 무력들이 진주에 있었던 곳입니다. 네네. 그것이 송악산 뒤쪽으로 5km, 10km를 물렸어요. 북측이. 네. 공단 때문에 물린 만약에 거죠. 그 2개 사단이 다시 들어오고 포병연대 들어온다? 개성으로부터 수도권 60km입니다. 중심이. 네. 그거 15km, 10km 뒤로 물렸던 건 생각도 하지도 않고 굉장히 공단을 중단한다는 건 경제적 측면, 평화적 측면,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정말 자해 행위예요. 자해 행위. 네. 자, 근데 이제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미미하다. 뭐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뭐 0.04% 규모 정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네. 경제적인 규모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 규모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좀 축소하는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런 건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0.몇 %다 이거 정치들 입장에서는 그 돈의 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를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성공단은 우리 남측 기업이 124개 기업의 제조 기업이 들어가 있고요. 네. 70여 개 영업소가 있습니다. 네. 이 124개의 우리 제조 기업의 남측 협력업체 연관 기업이 3,000개입니다. 3,000개. 자, 124개 개성공단 기업의 연관 기업이 3,000개. 네. 거기에 종사하는 남측 근로자들이 5만에서 10만 정도 추정합니다. 네. 앞으로 이 도미노 현상이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개성공단의 말입니다. 그 제품들이 의류가 많죠. 대한민국 전체 남측에 유통되는 전체 의류의 30%가 개성산입니다. 남측에 30%. 유통된 전체 속옷의 90%가 개성산입니다. 네. 신발은 어떻습니까? 이것들 개성공단이 가지는 개성단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경제시장에 있어서 인플레를 막고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많은 실익들은 하나도 계산 안 할 거예요. 네. 그 모든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눈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계산들을 해야 됩니다. 네네. 자, 이런 보이지 않는 영향까지 더 크다라고 지금 짚어주셨는데, 자, 기업들 자체가 일단은 버티느냐가 관건입니다. 뭐, 앞서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 얘기도 하셨지만, 네. 자, 경협보험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또 정부 설명도 있는데, 이게 좀 가능할까요? 지난번 저희랑 인터뷰할 때도, 지난번 2013년 피해도 아직 보상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국민들이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기업인들 말씀이 맞습니다. 뭐냐. 2013년도에 6개월 동안 문 닫았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많은 언론에서 경영보험을 준다, 보상을 한다, 무슨 지원을 한다 많이 나와서 발표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네. 한 푼도 따로 지원된 거 없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상은. 보십시오. 네.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에도 그냥 무슨 지원을 한다, 대체 공간을 찾는다, 좀 말들 많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2013년도에 여러 많은 기업인분들이 전 세계 동남아나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다 다녀왔었어요. 2013년도 6개월 문 닫았을 때 그 사장님들이 다 다녀와서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개성공단만한 곳은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대체공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개성공단만이 가능한 겁니다. 예. 지금 뭐 정부는 라오스 등지가 최저임금 수준이 조금 낮고 경쟁력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도 예, 말이 안 됩니다. 우리 기업들은요. 개성공단이 아니면 다 폐업해야 될 기업들이 개성공단의 한 7, 80%입니다. 그 이상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기업들이에요. 예.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는 당시에 또 주요한 업무를 맡아서 해오셨는데요. 네. 자, 뭐 중간에 여러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개성공단 계실 때도 뭐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여러 위험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개성공단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의 평화의 제도적인 안전장치였어요. 군사 안보적으로도 굉장한 안전핀이었습니다. 네. 경제적으로는 남북 경협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 폭발하는 경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곳이죠. 전 이 정책 판단이
북한에 대한 무지, 개성공단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정책의 실패라고 보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개성공단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만 있으면 다시 복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거 놔두면 계속 금강산처럼 폐쇄 프로세스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인식의 전환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은 북한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경제, 우리의 평화,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개성공단 인식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북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를 위해서 개성공단의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의 김진향 교수였습니다. 세대를 듣는 창 글로벌 경제 이슈. 자, 이제 우리 경제 하나만으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경제 요소가 있는데요. 글로벌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박수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초부터 중국 경제 불안하다는 얘기 모두가 다 체험했습니다. 언론 또 주식 여러 가지로 봤는데 자, 중국 은행 부실도 심각하게 예상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카일 베스 헤지펀드 매니저의 분석을 인용해서요. 네. 중국 은행권이 막대한 부실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10%의 자산 손실만 본다고 해도 3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179조 원의 자본이 증발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예, 언뜻 듣기에는 헷갈립니다. 4,179억 원이 아니라 4,179조 원인데요. 이 정도 돈이 증발한다. 즉, 이 가치가 사라진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로 되돌아가 보면요. 네. 미국 금융권의 전체 부실 규모가 1,000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4,179조라고 하면 거의 4배니까 세계적으로도 여파가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카일 베스 라는 이 매니저 본인 생각이긴 하지만요. 만약 카일 베스 말대로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본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를 메꾸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10조 달러 이상의 위안화를 신규 발행해야만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도 미국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닌가. 결국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재지, 즉 종이 만드는 산업이 제일 성장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중국 부실 채권 문제 카이베스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지금 위기를 지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설날 전이었는데요. 뉴욕타임즈가 중국 부실 여신 규모를 5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5,975조 원 정도에 달한다면서 네. 거품이 꺼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안게 되는 부담들이 심각한 경제 지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예, 참 인정하기 싫지만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우리는 독감에 걸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정도의 지금 부실 채권을 쥐고 있는 중국 불안합니다. 자, 기후변화, 환경 요즘은 경제와 밀접한데요.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항공사 수익성에 비상이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상고온이나 제트기류 등 기후변화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항공기 운행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도 그중에서 특히 제트기류가 말썽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트기류가 대륙권 상층부나 상층권에서 극지방과 적도 사이 온도차 때문에 발생하는 강한 바람대를 말하는데요. 네네. 영국 일간 가디언즈에 따르면 레딩 대학의 대기과학자 폴 윌리엄스 박사가 지난 40년간 영국하고 미국 사이를 오가는 그 130만 개의 비행 노선을 좀 분석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제트 기류와 같은 방향, 그러니까 순 방향인 경우가 이제 미국 뉴욕에서 영국 런던까지 가는 건데요. 네. 이 뉴욕에서 런던까지 갈 때 비행 시간은 제트 기류가 빨라지니까 평균 4분 정도 빨리 도착하게 되는데 네. 반대로 이제 제트 기류의 역방향, 그러니까 런던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 시간은 5분 18초 정도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왕복 비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평균 1분 18초가 더 걸린 셈이죠. 자, 말 그대로 역방향 맞고 가면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런데 이게 항공사 수익에도 기름값 때문일까요? 당연히 연관이 있겠죠. 예, 제트 기류가 빨라지면서 대륙 간 비행 시간이 일단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한 해 비행 시간이 수천 시간 이상 늘어나게 되고 항공사들은 추가된 연료비로 수백만 달러를 더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네네. 미주와 유럽 대륙간만 놓고 보면 하루 평균 300편 운항을 기준으로 제트 기류 변화에 따라서 한 해
운항 지연 시간은 약 2,000시간, 연료비로는 2,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62억 원이 더 든다고 합니다. 예, 뭐 저도 미국 출장 다녀올 때 느끼지만 오고 가는 시간이 서로 똑같지 않고 다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항공사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군요. 자, 국내 수입 맥주 다양하게 들어와서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박소 기자님께서는 국산 맥주나 해외 맥주 어느 거를 주로 더 좋아하십니까? 예, 최근에는 마트에서 이제 수입 맥주들이 굉장히 싸게 팔고 있다 네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수입 맥주 이것저것, 벨기에 거도 먹어보고, 폴란드 거도 먹어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먹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유 때문인지 저도 그런데요. 역시 맥주 시장 지금 한창 전쟁 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맥주 시장이 알고 보면 이제 큰 기업들 간의 인수합병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국내 시장만 놓고 봐도 이제 오비 맥주 하면 이제 옛날에는 두산 계열로 생각했는데 그렇죠. 더 이상 국내 회사 제품이 아닙니다. 네. 주인이 지금 세계 1위 맥주 업체인 벨기에의 아노이저부시 인베브거든요. 벨기에 맥주거든요. 예, 오비 그렇습니다. 맥주가. 예. 이런 식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각 나라 유명 맥주들을 사들이면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일본 주류 대기업인 아사히 그룹 홀딩스가 영국의 사브밀러 산하의 유럽 맥주업체 4곳을 3,300억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조 5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그 매각 대상이 된 건 일반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탈리아의 페로니나 네덜란드 그롤시, 영국의 민타임, 밀러 브랜드 이런 4개 브랜드인데 이제 이게 일본 업체의 소유로 넘어간다는 말이죠. 예, 조금 기업들이 사고 팔리는 거야 이제 자본주의 시장이 당연한 건데 저는 오비 맥주가 벨기에 건 줄 몰랐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다른 업체가 인수하기로 했던 것이나 혹은 또 인수합병 시장에 조금 변화가 많이 생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오비 맥주를 인수한 벨기에 아노이저 부시 인부가 사실은 원래는 일본 맥주가 사려고 했던 거를 이제 아노이저 부시 인베브가 사려고 했던 건데요. 네네. 이게 독점 금지법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노이저 부시 인베브는 사지 못하는 대신에 이제 아사히가 기회를 잡은 거죠. 예. 아사히는 그동안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계속 모색해 왔는데요. 네. 해외 사업 매출이 전체 14%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아사히가 유럽의 오랜 역사를 가진 브랜드들을 인수함으로써 해외 수익 확대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마트에 가서 맥주 골라서 사 드실 때 이게 과연 어느 나라 맥주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쇼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경제신문의 박수호 기자였습니다. 스마트 IT 뉴스. 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스마트 IT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한경닷컴 뉴스랩 팀장 김민성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IT 소개할 때 단연 핵심으로 얘기하는 게 VR, 즉 가상현실이더라고요. IT 업계 전자에서도 역시 VR이 제일 뜨겁죠? 맞습니다. 이게 요새 VR 관련된 뉴스 너무 많이 보실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전 세계 전자 IT 업계 내노라 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VR 기술을 우리가 이 정도 한다 정도 말 못하면 좀 소비자들에게 약간 좀 뭔가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인상을 줄 법도 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도 사실 정말 네로라 하는 VR 업체로 도약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기업 VR이라는 걸 대단히 지금 밀고 있고, 네. 미국에는 지금 페이스북, 오큘러스, 미국의 소니 VR 등 많은 업체들이 지금 VR 뛰어들고 있고,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너무나 많은 곳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VR 하면 이게 버추얼 리얼리티잖아요. 네.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건데 네. 3차원의 입체 영상을 전방위 시각 그러니까 360도로 다 볼 수 있게 해주는 기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기이기도 하고 콘텐츠이기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계가 저희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고글처럼 눈앞에 쓰는 거죠. 착용해서 네. 그렇죠. 저희가 HMD라고 표현하는데 이 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있었던 CES 2016에서도 VR이 아주 곳곳에 있었어요. 네. 삼성이 여기에서 VR 존을 따로 만들었었는데 이제 진동 의자에 저희
그 3D 영화관이라고 하죠. 네네. 의자가 의자가 흔들리는. 진동하는, 거기에 이제 3차원 롤러코스터를 탑승하는 거를 VR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의자의 네. 흔들림을 같이 느끼면서 이제 실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탄성을 지르기도 했었고요. 또 요새 그 게임 업계 있지 않습니까? 네. VR을 쓰고 실제 전투를 하면서 이제 달리기도 하고 총을 쏘기도 하고 공격도 하는, 그리고 요새 또 자율주행차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스마트카 이런 그 시연 장면도 VR 기기를 끼고 하는 장면들이 아주 많았었어요. 야, 올해 이런 VR, 즉 가상현실 관련해서는 거의 대중화가 오래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문득 듣는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 업계에서 네네. VR 영상을 준비해서 이렇게 VR을 착용하면 사고가 나거나 내지는 일이 벌어지는 현장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여도 청취자들이 좋아하시겠다, 시청자들이 좋아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예, 그렇죠, 잠시 제 쓸데없는 얘기였었고요. 자, 이렇게 가상현실 대중화가 올해 이제 박차를 가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VR 기계들이 그동안 좀 비쌌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들이 많지 않아서 좀 대중화가 빨리 되겠느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IT 기술이 빨리 대중화되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네. 하나가 뭐냐면 관련 기기들이 제조사가 많이 생산을 한다. 두 번째는 전용 콘텐츠가 늘어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고 팔고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대단히 커진다.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모든 세 가지 분야에서 VR이 아주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하나의 산업 분야로 성장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 VR 기기 일단 제조 시장에서 우리나라에 일단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2년 전부터 지금 VR 기기를 선보였어요. 갤럭시 노트 4 때부터 선보였는데 네. 지금 이 분야의 기기 시장에서는 선두주자가 오큘러스입니다. 오큘러스. 네. 많이 들어보실 텐데 올해 오큘러스가 지금 컴퓨터용, 저희가 집에 있는 PC랑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신제품을 지금 내놓으려고 하고 있고, 네. 일본 소니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테이션이 유명하잖아요. 예, 게임기죠. 그렇죠. 엔터테인먼트 왕국을 꿈꾸는 소니인데, 소니도 지금 VR을 준비 중이고, 대만의 스마트폰 업체 HTC도 지금 바이브를 선보일 계획이고, 또 심지어는 지금 세계 양대 IT 업계 거물, 구글과 애플이 이미 지금 VR에 가세를 했어요. 네. 지금 이게 되게 임팩트가 큰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백 명 규모의 개발 전문가가 지금 비밀리에 지금 투입이 되어 있고, 이미 아이폰이랑 쓸 수 있는 3만 원대 VR이 앱스토어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글은, 그렇죠. 네. 구글은 지금 2만 원짜리 이미 종이로 조립하는 VR 보신 적 있죠? 골판지 같은. 네네네. 언뜻 장난감 같이 생긴. 그렇죠. 볼록 렌즈 2개만 조립하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런 기기도 지금 선보이고 있고, 지금 기업들 간의 M&A도 한창이에요, 지금. 애플이 네. 지금 AR, 저희가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 분야의 벤처 기업 4개를 지금 6개월간 지금 인수를 했고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VR 산업에 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네네. 뉴스 현장을 360도로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페이스북과 유튜브가 하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페이스북이 360도 동영상 콘텐츠 업로드를 벌써 시작을 했고, 유튜브도 지금 유튜브 360이라는 플랫폼을 지금 오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콘텐츠를 제작하면 특징이 뭐냐면 VR 기기가 없어도 돼요. 네. 그냥 눈앞에서 스마트폰을 이리저리 옮기면 360도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만큼 동영상 촬영 장비도 이제 가격도 싸지고 콘텐츠도 누구나 만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예, 이건 이제는 따로 기기도 아니고 아예 컨텐츠 자체의 시장으로 경쟁으로 시장의 중심이 옮겨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기뿐만 아니라 어떤 시장이 커지려면 관련 콘텐츠들이 아주 많아져야 되거든요. 네. 저희가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사진을 되게 많이 찍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영상도 더 자주 만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인이 찍은 세로 영상, 개인이 만든 영화 콘텐츠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생태계가 같이 커졌는데 VR도 지금 마찬가지 국면입니다. 네. 자, 다양한 콘텐츠 또 DIY 콘텐츠 같은 것들이 VR 시장에 더 파괴력을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마트 IT 뉴스의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임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어려울 때
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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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처음 마음 그대로 100% 당신 편에서 NH 농협은행. 요즘 아이들에겐 아파트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호반은 고향을 짓습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이 시간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원주 기업도시 인천 가정에 호반이 고향을 짓습니다. 지은이 호반건설. 옥수수 TV는 보나네 옥수수 지루한 일상의 감 옥수수 재미없는 세상의 지옥수수 옥수수로 행동세는 살 옥수수 흥미진진 동영상을 즐겨봐 옥수수 심심할 땐 옥수수. 동영상이 우수수 모바일 동영상의 신세계 옥수수.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 부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잇몸이 아주 편한 거죠. 상큼발랄 대학생도 개성 만점 전문가도 능력 답제 직장인도 하이마트 PC대전에서 자신만의 PC를 찾아보세요.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자세한 행사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수지처럼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네, 포스코와 함께한 김우성의 생생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정답 맞춰주시는 역시 스마트하고 정말 똑똑한 청취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정답은 경제제재였습니다. 네,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걸 말하는데요. 자, 7253님은 이런 얘기 주셨습니다. 경제제재 정답 주시면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할 텐데 전혀 비합리적인 북한의 태도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예, 우리 기업의 피해 또 우리 국민들의 피해 안타깝지만 원인 제공은 핵과 또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북한의 무리수 또 그들의 비합리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당첨 정답자는 0830 번호 쓰시는 분입니다. 경제제재 개성공단 입주업체 근로자분들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예, 이 상황을 지금 쉽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도 앞서 말한 것처럼 많은 안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같이 걱정해 주시면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상생을 위한 생생경제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